이번 주부터 민주노총이 여름투쟁 이른바 핫2에 돌입했습니다. 노동과 민생을 파괴하는 킬러 정권이다. 단순 총파업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정치 파업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민생을 파괴하는 킬러 정권이다. 이게 지금 민주노총이 내건 일종의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오히려 노동과 민생을 제대로 보호하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총력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부당하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는 민주노총이 이번에 핫2를 정치 파업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럼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당한 권리 행사는 충분히 보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법 부당한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법은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노조의 파업 같은 쟁의 행위는 임금 같은 근로조건 결정하는 사항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하고 합법적인 거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 총력 투쟁은 정권 퇴진이나 일본 오염수 투기 저지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주장으로 하는데 이건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결여된 그런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다 심각한 건 올 6월 말 기준으로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처럼 장기간 지속된 경제 어려움이 이제 서서히 탈출해서 희망을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거고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하는 아주 습관적인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다. 특히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모범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과 교원이 이번 민주노총 투쟁에 동참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에도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노사 불문 엄정하게 대응해왔던 것처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파업, 집회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노총의 입장을 좀 보면 이 노동과 민생을 파괴하는 킬러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권을 규정을 한 이유들을 좀 민주노총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너무 반노동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집회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대응한다든지 노조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좀 강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 정부 자체의 노조를 보는 시각 자체에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민주노총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철학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치겠다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반노동적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확립하겠다라는 것은 일부 기득권 노동조합이 특권을 그리고 법 준수의 예외를 요구하고 불법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노사 불문하고 법칙을 확립하겠다는 것이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현 정부가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친노동적이고 그리고 노사 상생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죠?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반노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영국의 사회개혁론자인 존 로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법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다. 법을 지키는 것은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법 준수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아니 노동조합도 예외일 수 없는 거죠. ILO에서도 노동조합은 국내법을 준수하고 특권을 예외를 바라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그 우리 노동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개편도 들고 나오는데 노동자, 근로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
그래서 시간 개편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노조 탄압이고 노동계약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하면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노란봉투법. 국회 네.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여당은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뭐 이런 취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전에 저랑 5월 저 인터뷰 때 보면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장관께서.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비슷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의 근거가 됐다. 뭐 이런 일부의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인 우리 김 변호사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없는 거고요. 대법원이 그래요? 6월 예. 19일 날 추가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법 760조 부진정 연대 책임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다. 해당 판결은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혔던 거잖아요. 그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야당이나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2, 3조는 네. 요 대법원이 밝힌 이 내용 외에도 그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한달지 파업 등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 넓혀서 모호하게 해서 사법 질서를 무력화시킨달지 자력구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을 정당화시킨다는 그러니까 2조, 3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랑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확 넓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거 좀 짚어보죠. 지금 좀 일종의 현안이 돼 있는데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해서요. 예. 이 정부에서 이 저출산 고령화 대응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이 좀 들어간 거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입법도 좀 발의돼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임금이 너무 낮은 거는 외국인 근로자하고 국내 근로자에 대한 현격한 차별이 아니냐라는 이제 반대 논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 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거로 볼 수가 있고. 네, 그렇죠. 지난 뭐 10여 년간 280조를 투입했는데도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여성의 그 경력 단절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일종의 처음 시도하는 과감한 대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겁니다. 특히 가사 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ILO 기본 협약도 다 비준했고 OECD 가입 국가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법 적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특히 가사 인력을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그런 부작용이나 우려가 없도록 해외 사례라든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현실적인 수요 파악을 위한 다양한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아시다시피 고용 허가제 개편 방안에서 발표한 것처럼 가사 근로자법에 따른 서비스 인장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이제 서울시랑 해서 시범 사업을 검토 중인데요. 그 안이 마련되면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논의해서 송출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사 인력의 선발, 비자 절차를 통한 입국, 뭐 교육 등을 실시해서 올 하반기 안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러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되더라도 국내 가사 도우미하고 임금 차별은 없다, 뭐 이런 취지신 건가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 가사 근로자법이 옛날에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은 지금 가사 사용인과 그 친족, 동거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제외받지 않습니다. 적용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사 근로자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가사 근로자는 모든 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사 근로자법에 의해서 서비스 인증 기간을 통해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